자, 지금 각 당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해찬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죠. 축하해. 사실 장해찬이 날린 사람이 많아요. 정몽주 최고가 다 날린 사람들이야. 아이고야. 선거라는 게 자기 당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버티고 버티다가 장해찬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친윤 출신 청년 최고위원. 사실상 일배. 얘가 지금 그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탈당을 하면서도 윤석열을 언급을 8번 했다고 지금. 그리고 자기 SNS에서요. 지금 한동훈 사진 올렸던 거 삭제했다고.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구에 그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나왔다는 이유가, 그리고 그 발표하면서 뭐 눈물 질질 짜면서 뭐 자기 과거 얘기도 하면서 예산 타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윤석열과 또 통화를 통해서 한번 나가라 이런 격려를 받고 무소속을 나오지 않는 한 웬만한 제정신으로 나오기 어려울 텐데 참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 응원합니다. 장해찬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통화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점들이 약간 모순점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진짜 통화한 것인가 아니면 VVIP하고 통화한 것인가 되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여전히 대통령 1호 참모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만약에 진짜 1호 참모면요. 이 당을 탈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그 당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때 대변인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탈당하면서 내가 이재명의 대변인이다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엄청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1호 참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윤심은 나한테 있어. 국민의 후보 말하자면 이렇게 한동훈과의 관계에서 사진 삭제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장해찬이는 윤심을 지금 등에 업고 싶은 거고요. 근데 부산이 아무리 수영구라 그래도요. 저는 저렇게 해서 나가면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고. 그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나가면서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하면서 비난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너 사과하는 거 맞냐? 이런 논란. 진짜로 반성한 거 맞냐? 옛날에 며칠 전에 애가 그랬거든. 내 SNS에서 털 테면 털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털렸죠. 계속 털렸었는데 지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어준, 이준석 뭐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먼저면 그거에 대한 사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잖아. 저거는. 그러니까 진정성 없다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대 후보에 대한 조롱인 형태여서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과하는 척 쇼한 거죠. 진정성뿐만이 아니라 반성도 하는 척이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아웃되니 사실은 단독으로 출마해서 또 윤석열과 김건희 등에 업고 여전히 난 사랑받고 있어라고 홍보하는 자기 홍보의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해찬은 우리가 이렇게 거론해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생략해야 되는 아니 후보죠. 그냥 예전에도 그랬던 존재였어요. 이 사람은 본인 사회복무요원 간 것도 막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막 하는데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어. 그런데 나 음대 가려고 했다. 근데 아버지가 신학대학 간대. 그래서 난 너무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성인이 돼서도 병원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복무요원이 됐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저는 이거 자체에서 본인이 이 시점에서 이걸 구질구질하게 설명한 걸 보고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예찬아 한마디만 할게. 형수욕설 문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야. 이재명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끼야. 내 뒤에도 나오지 지금 이재명 대표. 뭐냐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네.
다행이다. 그 뭐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예요. 형님 돌아가신 이재선 씨가 성남시장에 개입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선 씨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재명 시장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거기다가 어머니한테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어. 그래서 퇴근에 돌아온 이재명 시장이 너무 열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은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수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때 형이 엄마를 패면서 약간 좀 아프신 분위기도 했겠지만 내가 나온 XX를 뭐 찢어버려야지 어쩌고저쩌고 그 막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형수 이재선 씨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철학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네. 이재선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형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수는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욕을 되돌려준 거예요. 이거를 이 찍들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형수한테 욕설한 폐류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일베에서 그 다음 내가 하는 얘기 같은 건 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형수한테 욕설한 사람이다라고 나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는 완전히 그 폐류나가 있다면. 근데 그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실제로.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재선 씨가 성남시장 이재명일 때 성남시 그 이재명 시장이 안 받으니까 전화해 녹음되는 게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 지금 옛날에 쇼츠로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 조회수 많은 것 중에. 그런 정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요거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갖고 와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진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쌩깐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좀 알리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윤석열이 예전에 뭐 5년짜리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대가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야 윤석열 너 5년짜리가 겁대가리가 없어. 겁대가리가 없다며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렇게 얘기한 걸 너 그렇게 얘기했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딱 편집해가지고 뭐 언론에서 돌리면 마치 내가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들의 조작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논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맥락을 찾아주려고 해.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만 갖고 공격해요. 오늘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갈라치기 할 때는. 그렇죠. 좀 그렇게 안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어쨌건 장해찬 이 부분이 있고 장해찬이 나가니까 한동훈이가 그랬죠. 다시는 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쪽은 한동훈의 거짓말입니다. 당에서 공천이 문제가 있어갖고 나가서 안 받아들인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다 다시 복귀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는 이제 선거 후에는 끝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당은 원래 저렇게 이야기하죠. 네. 국민의힘은 어떤 논란의 후보들도 박덕흠까지 다 공천 주기 전에는 다 복당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도태우도 탈당했죠. 장해찬도 탈당했죠. 아마 조만간 한동훈도 탈당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저걸 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선거 한동훈이 차출된 거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사지에 밀어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대선 주자 좀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지푸라기를 또 잡자는 심정으로 올렸는데 얘 한계가 너무 명징했던 거예요. 한계가 3분 이상 연설 못 하는데요. 메시지가 없는데요. 뭐 복지 좀 해주자 그러면 그거 국민 세금인데요고 말하는 작자예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친구죠. 반문화법.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이지랄 하고 있는데 무슨 지지율이 올라요. SNL에서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한동훈 패러디를. 물어보는 의도가 뭡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아무튼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고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양문석 후보 잘라내기 일부 세력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용진과 전해철 친한 정치인들이 그 비하인드에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밀어 올리는 느낌이 강해요. 핑계를 잡아서 양문석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양문석이 목표가 아니고 양문석 경쟁자였던 사람을 살리는 목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 네. 박영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결국은 정봉주 의원 날아갔고요. 정봉주 의원 인터뷰는 조금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채널에서 보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논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지금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왜 참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의 경쟁력 깎아먹는 게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양문석 공천의 책임이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있다. 그 말의 맥락은 뭐냐면 양문석 도덕성 점수가 0점이었는데도 경선 후보 자격을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위원장이 빡이 친 거예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공관위원들 만장일치로 경선 후보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고 볶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고 볶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 없어 보이는 논란이에요. 양문석은. 자기들이 아니 김부겸이 채널 A 나갈 때요? 채널 A가 고발사주 그 채널이잖아요.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웃은 게 푸나님 지금까지 최고로 어이없는 표정을 제가 지금 정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내용에 참전하거나 발언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상식대로 원칙대로 왜냐하면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당원 혁명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엊그제 방송에서 마차님이 정봉주 의원님 그 관련해서 막 분노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가슴이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발언 안 해도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했고 대표님이 이미 발언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뭔가 사실은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위치 사무총장으로 했던 발언과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었던 거고 당시 한미 FTA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양문석 총장님하고 4년을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국장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던 것만 저는 이야기를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요. 싶어서 비하인드. 말씀을 드렸는데 비하인드입니다. 그 한미 FTA 관련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민변, 참여연대, 문화예술인들, 영화인들까지 거리에 앉아서 집회를 했어요. 투쟁을 했고 그랬던 시기에 이야기와 비판이 이어졌고 또 정권을 뺏겼잖아요. MB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한 억울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거고 좀 양문석 선수가 원래 약간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짱돌 박사라고 붙였었는데 짱돌 박사로서도 글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되게 잘 쓰고 강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발언도 거칠지만 지금 이 시대 민주당에서는 잘 싸우고 투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당원들이 선택한 지금 후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전과 후가 양문석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양문석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 당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언론연대 사무국장, 언론연대 대협력국장으로 양문석 총장님과 함께 MB의 방송장악 그리고 조중동 방송 반대 투쟁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그날부로 언론연대는 대한문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시민 분향소에 모든 집기와 비품과 저를 파견을 해서 일주일 내내 분향소를 지켰어요. 그랬던 시민사회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연대만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상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탠스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천막을 가져왔으나 철거당하고 그랬을 때 함께 있고 양문석 총장의 글이 많은데 자 추모 이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글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속으로 몰아간 주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뿐 아니라 조중동과 같은 수구 언론의 작태에 분노하는 민중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냐라는 글을 썼어요. 그 이후 양문석 총장은 한 달간 서거 이후에 한 달간 저랑 대한문에 길거리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찰 어떻게 개혁할 건가, 언론 어떻게 개혁할 건가, 길거리 시민들의 추모 분향소에 내내 추모 공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분노하며 같이 울며 고통받았던 이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 투쟁을 계속했어요. 정치검찰 어떻게 해나 김희수 변호사님 모시고 했고 최광욱 변호사님 모셔서 특강했고 그리고 언론장악 문제 해서 한 달간을 길거리 특강과 함께 양문석 총장은 행동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리고 양문석 총장과 저희 미디어 행동 언론연대는 해직 언론인들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김대중 대통령 추모 음악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또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투쟁 의지를 갖고 싸워내자라는 두 대통령 추모 음악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당사자가 양문석 총장입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 또한 서거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후에 시민들과 다 함께 MB랑 어떻게 싸워낼지 검찰개혁 어떻게 할지 싸워왔고 그리고 양 총장님 이제 방통위원회 이후로 가셔서 싸우러 가셨죠. 그 이후로 저희는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요 사실은 형님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이고 계속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언론연대에서는 그 피의 사실, 그러니까 뭐 돈 봉투 뭐 300억, 100억 이런 거를 가짜 찌라시를 검찰에서 피의 사실 유출해서 노무현 대통령 형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때 또 언론연대에서는 그 검사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고 피의 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문석 박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발언과 내용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사회 단체에서 FTA를 반대했던 당시의 글과 내용이었던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거 이후에 전과 후는 양문석 총장은 변함없이 계속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는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민주당의 그런 결을 싫어했던 사람인 거 맞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잘 안 싸우고 이러는 거. 전통적으로 그런 좀 허약한 느낌의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 박사 출마 선언하는데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같이 나가는 노동자분들이 있죠. 그분들 다니는 지하철역 앞에서 새벽에. 그분들은 출마 선언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경 대변인 생각해보니까 둘이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갔잖아요. 네. 진짜 준비 많이 했죠. 아이디어도 넘치고. 네, 그럼요. 진짜 괜찮아서 거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런 목소리 선명하게 한번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 더 민주당 분위기를 말하면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정리했잖아. 공천은 최고위가 한다. 여기에도 반박하는 걸 채널 A 나가서 방송하고 있어. 왜? 민주당 지지층들은 양문석 그 정도 발언은 할 만했다. 그걸로 공천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걸 나가서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본인이 채널에 나가가지고 또 흔들었대요. 논란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전한 사람들이 있어. 양문석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다 그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정이 최고위원 사퇴하는 이 난리를 칠 때 내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고민정에 대해서 지지는 하겠지만 동력은 떨어져요.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람 심리가. 근데 그렇게 참전하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면 내용도 잘 몰라. 근데 알고 보면 그 뒷공무니에 전해철 살리고 싶은 건가? 또는 박용진 살리고 싶은 건가? 이 느낌이 들어가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이제 정봉주 의원님 문제가 막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날 거의 이제 막 피크를 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새날 나오면서 이제 같이 양문석 박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해봤던 거고 정봉주 후보님이랑도 또 이제 대기실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지 저는 좀 아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님에 대한 논란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양문석 박사님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대립각을 보면은 정봉주 후보와 박용진 후보,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와 전해철 후보 아닙니까? 근데 공통점을 보면은요. 정봉주 후보님도 새날에 나와가지고 수박이란 단어 대신에 워터멜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 양문석 박사님은 수박이란 단어를 써서 징계까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당원들의 가장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해서 뭔가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밀어줬던 후보들인데 아마 그 민주당 내에서 일명 진짜 여전히 박혀 있는 기득권 수박들이 열심히 밀어내고 지금 지키기에 저렇게 혈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예. 김부겸 같은 사람이 숟가락 그냥 얹는 게 아닌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예. 팩트만 조금 얹으면은 양무섭 박사님 칼럼이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칼럼을 다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것이 한미 FTA 관련된 건데 지금 대권 망둥이들의 전술적 오류라고 해서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이 양무섭 박사는 그때 당시 이제 EBS 정책위원회 때 어떻게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호흡한 노무현의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노무현도 됐으니까 나도 대권 레이스에 끼어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스럽다. 당신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벌써 대권 후보 흉내 내느라고 정작 현실의 시대의 과제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판점을 좀 얘기한 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글 또한 거칠지만 칭찬 또한 거칠게 썼습니다. 이런 글이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왜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니 근데 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양문석의 네. 사실은 특징이고 장점이고 매력이었던 그래서 거죠. 정봉주 의원이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피력하고 네,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앞으로 45분 남았어요. 당원이신 분들 카톡 아마 대부분 이제 오셨을 거예요. 야, 내가 새벽에 안 자는 줄 알고 나한테 새벽에 왔더라고. 저도 새벽에 받았습니다. 당이 나를 알고 있는 거야. 잠 안 자는 줄 알고. 그래서 투표 찍고 나갔는데 자 투표들 마지막까지 끝내주시고요. 자 지금 조국 혁신당은 지금 비례 선수들이 확정됐잖아요. 리스트 한번 보면 핵심은 지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앞에 있는 여성 후보 순위고 오른쪽은 남성 후보 순위인데 지금 순위가 이렇게 되죠. 이제 저쪽이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은 1번이 박은정, 2번이 조국, 3번이 이혜민, 4번 신장식, 5번 김선민, 6번 김준영, 다음에 7번 김재원, 8번 항우나, 9번 정춘생, 10번 차규근 이렇게 가요. 이렇게. 다음에 강경숙, 서왕진 이런 순서로 갑니다. 남녀. 예. 그 민주당도 지금 비례 대표 확정된 거는 제가 엊그저께 설명을 해드렸고 국민의힘도 지금 비례대표가 나왔고요. 아니에요. 지금 넘어가시면 안 되지. 요거는 그거랑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민주당 지지를 하시거나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에선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 아닌 사람들이 지금 순번에 들어와 있고 나름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사회 세력까지 같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좀 있었고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쟁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는 제 살 깎아먹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지금 막 특히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싫으면 싫은 대로 말 안 하시면 좋은데 지금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간질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이 저런 소리를 했다고? 요게 이제 계속 그렇죠. 확대 재생산 시키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런 기사가 나오면 맥락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밀어낸다고 그래서 표가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이제 순번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이 이제 일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그 정리가 된다 그럴까요? 이거 조정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음 차분하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거 보여주세요. 지금 이 특집으로 하고 있는 건데 박영선 네. 님께서 국민의힘 그 후보들 저거 한번 네. 쫙 나열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종합백화점처럼 모든 부패와 최악의 역사 인식과 그리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후보들을 지난 1탄에 이어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친일 DNA가 아주 뼛속 깊게 아주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천 과정에 이들을 하나도 거르지 못하고 이제 장해찬하고 도선수 2명만 지금 날아갔잖아요. 근데 나머지 여전히 그 잣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에는 문제된 후보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 예, 봉건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 살기도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여전히 안 날리고 있고, 추가로 제주 4.3 항쟁을 앞두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 위반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제주 항쟁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위반까지 되는 후보이고요. 그리고 성일종 후보도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는데 이토 히로부미 인재를 키운 아주 훌륭한 선례였다라고 발언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 또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수 관련해서 투기다시 오염 처리수다라는 형태로 일본 대변인처럼 발언을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후보, 지난주에도 문제가 됐지만 또 일본 관련한 친일 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선은 일본과 전쟁한 적도 없고 조선 안에 썩어 문드러져 이미 망할 거였다라는 취지로 식민사관에 짙은 발언을 했고, 또 조부가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친일적인 인사였어요. 조부가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가지고 군수물자를 조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 있습니다. 또 인천 연수갑의 정승연 후보, 예, 그 펴낸 저서에 반일 감정을 한국민들의 피해의식, 열등의식이다라는 형태로 매도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써 있고요. 또 서울 강서을의 박민식 후보, 예, 백선엽은 최대 난국을 극복한 영웅이다. 친일파가 아니다. 전 보훈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그 뭐 백선엽은 만주국 그 조선 토벌한 간도 특설대 대장이었던 이자를 친일파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또 서울 서대문갑의 박진, 이분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굴욕 외교를 했던 백기투항이라고 평가받은 우리 그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을 거의 대변하고 있는 발언들을 해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당사자입니다. 또 7번은 그 박은식 광주 동남구 의뢰 후보인데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 SNS로 이분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알까? 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며 이승만을 옹호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됐던 후보입니다. 또 이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남에서 그로울로 옮겨갔습니다. 태영호, 이분은 발언의 정도가 좀 심합니다. 일본 외교청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화답에 대한 징표라고 발언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기 위한 기시다 내각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해서 사실상 독도 주권에 대한 포기 발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고요. 또 제주 4.3에 대해서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었다. 김씨 일가의 만행이다라고 하니 4.3 단체들이 올해 3월 달에 전부 규탄 성명을 냈어요. 10만 우리 제주도민들의 그 유족들이 성명을 내고 항의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배워왔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재차 김일성 연계설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4.3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위배된 발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법 위반 발언들을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제주 4.3에 가서 윤석열이 배보상 다 특별법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죠. 또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 같은 경우도 잊지 않고 계시죠. 나배언니죠. 예, 일본 자위대 창설 행사와 일본 일왕 생일잔치 관련한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반민특위가 오히려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발언을 해서 독립운동 후손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갑의 오지성 후보, 예, 5.18에 대해 참, 예, 전라도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런 거짓 발사기 같은 것들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 공상. 네. 그래서 이혜훈 중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고요. 전주회 강동갑 농협 직원들 급여 그랬죠. 이체 관련해서 네. 문제가 후원금. 있고요. 그리고 윤낙준 남양주 갑 후보도 논문 데이터 위조로
보도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윤희숙 후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중구 성동갑인데요. 임차인입니다라고 본회의 발언에서 엄청 유명세가 돼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의원직 사퇴했던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전현희 후보님 앞에서 이제 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명은 지금 TV조선 앵커였고요. 신동욱, 서초을 그리고 박종훈, 송파갑도 TV조선 앵커였는데 언론인 그 현직에서 바로 발언하다가 바로 국민의힘 후보로 옮겨간 언론 윤리 규정 위반된 당사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YTN 호준석 구로갑 앵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저런 애들이 언론인이면 새날은 지금 BBC급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비판하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 막 초청해서 방송을 해왔던 당사자들인데 3월까지 방송하다가 기자 쓰다가 바로 옮겨온 사례여서 이거는 참 지금 언론이 왜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명징한 사건이고요. 자,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양평 공흥리에 80억짜리 땅을 매입해서 어제 뉴스타파가 기사화했던 후보고요. 또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활동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김영석 충남 아산갑의 후보 또한 있습니다. 예. 야, 장진영이 우리 지역구인데요. 네. 양평에도 땅이 있었어. 자,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적들이랑 싸워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 리스트 훌륭하잖아요. 계속 있었으니까 캡처 한번 하시고 이 리스트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적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세요. 어떤 그 의석 몇 석 갖고 막 지지고 볶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역구석 역대급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잼이 뭐냐면 오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랑 비례대표 한 명 정도만 지금 국진당 의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비례대표 지금 국진당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랭랑 탈락했죠. 그리고 네. 또 누굽니까? 진양애, 김건희의 네. 지인이라고 하는 그분도 영입 인재였는데 탈락했습니다. 우리 95일째 나타나고 있지 않은 우리 김건희 여사 굉장히 열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 전라도 광주에 주기현이라고 있어요. 네, 주기환. 광주시장 나갔던 네. 이 사람을 비례대표 20몇 번을 줘버렸어. 24번 줘서. 그 사퇴해버렸어. 근데 이게 윤석열의 인사잖아요. 호남의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윤석열의 인사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지지고 볶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예. 한동훈 쪽 사람은 많이 들어갔고 지금 김혜지가 네. 비례대표 2번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막 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격들하고 싸웁시다. 자 1부 마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새날 구독 타임.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에 구독자 하도 빨리 니까 총선쯤에 100만 될 수도 있겠다. 오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6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껌이죠 뭐. 일주일에 2만 명씩만 가면 그렇죠. 100만이야.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압니다만 그 슈퍼챗 같은 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또는 새날맞게 매출도 한 3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새날 나오시는 후보분들 후원하시느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해. 그럼 여러분들은 새날 방송 보시다가 광고 나오는 거 하나씩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갑시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